네, 안녕하세요. 호남도입니다. 오늘은 실증적으로 현장에서 경기를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 보이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신기한 게 제 프로 1, 2년차 때와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2년차 때까지 경기를 아예 못 뛰었거든요. 강등이 되고 나서 한 경기 뛴 게 전부입니다. 그때의 기록과 지금 현재 선수들을 비교해보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수들이 보이는 특징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지만 크게 보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존감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타인을 존중하는 타인 존중감이 매우 부족해요. 어떤 자신감이 없는 모습, 어떤 핑계를 대는 습관,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가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해하실 수가 없지만 오늘 영상이 다 끝나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 자존감이 부족하고 타인 존중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어떤 학문으로 알아볼 거냐, 우리는 오늘 뇌과학 관점으로 알아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을 존중하는 자기 존중감, 타인을 존중하는 타인 존중감은요, 뇌과학 관점으로 동의어예요. 무슨 말이죠?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할 수 없어요. 실제로 우리 뇌 작동 시스템은 이 두 가지 행동 패턴에 똑같은 곳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MRI로 우리 뇌를 촬영해봐도 전전두피질, 즉 더 정확히 얘기하면 폐외측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이 두 가지 패턴을 보일 때 똑같이 하더라. 전전두피질, 어떤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이 호남두 채널에서 편도체와 전전두피질 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적 소양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디테일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추상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이 편도체가 도대체 뭘까요? 이 편도체는요, 우리 뇌에 있는 자율신경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무엇을 느낀다? 불안한 감정을 느껴요. 내가 불안을 느끼지 말아야지 하면 불안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그러면 전전두피질은 뭐지?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되면 어떤 이성적 사고, 명료한 판단, 나를 존중하는 자기 존중감, 타인을 존중하는 자기 타인 존중감을 할 수 있는 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쉽게 정리해서 이성적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야지, 나를 존중해야지, 자존감 생겨야지, 생겨요? 안 생겨요. 뭐예요? 이거를 활성화하게끔 하면 자동적으로 생겨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을 안정화시키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 뇌에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주입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외울게요. 편도체는 불안, 전전두피질은 이성적 사고. 다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는 건데 결국엔 편도체가 지금 활성화돼서 불안을 느낀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 선수들이 왜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불안을 느끼고 있지? 단순히 축구적 성과를 내지 못해서?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선수들이 정말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축구적 성과를 못 냈다는 사실 여부는 아니야. 무엇이냐? 그 축구적 성과를 내기 위한 내 노력 자체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특정한 성과를 냈다는데 나는 그 노력 자체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내 인내심 바닥이야. 나는 패배자야. 그게 더 선수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을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패배자야, 나는 인내심이 없어 하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를 통해서 그래요?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설계돼 버렸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학습을 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요, 무엇을 좋아하냐면 희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희화는 우리한테 무엇을 부여한다? 네, 죄책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 죄책감이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갉아먹고 타인 존중감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구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혐오에 빠지고 혹은 이것을 남 탓하거나 환경 탓을 해요. 왜?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니까. 아닌데 나는 나 존중하는데 자신감만 없는 건데, 나는 타인 존중하는데 그건 진짜 그 사람 탓인데? 라고 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백한 모순이라는 것을 지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신감이 왜 자존감에서 비롯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어적 개념으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왜 용어적 개념인가요? 우리 교육계의 거장이시죠,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이해는 개념의 문제인데 개념은 어디에 있다? 내 용어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이라는 용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자신감은 한자어죠. 하나하나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게 뭐죠? 자가, 네, 스스로 잡니다. 이 신은 뭐예요? 믿을 신. 이 감이 중요한데 이 감이 뭐냐면 느낄 감이에요. 해석하면
하면 뭐다? 나를 믿는 느낌이에요. 실체예요?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에요. 뭐예요? 자신감은 나를 믿는 느낌이에요. 바꿔 말해볼게요. 나는 자신 있어요는 뭐예요? 나는 나를 믿어요예요. 자신감은 뭐예요? 나는 나를 믿는다 와 동의어다. 이것을 일단 고정값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자존감으로 넘어가. 자존감은 뭐예요? 네, 스스로 자, 높일 존, 느낄 감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는 느낌, 즉 나를 존중하는 감정, 느낌, 이거예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나를 믿는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닌데 나는 자존감 없이도 나를 믿을 수 있는데 라고 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fMRI로 봤을 때 자존감, 나를 존중하는 자존감과 타인을 존중하는 타인 존중감은 어떻게 해요? 뇌 반응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타인을 믿는데 타인 존중하지 않고 타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나를 믿는데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믿을 수 있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지 하는데도 안 가져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내면에서 거부해요. 너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라고 하잖아요. 내 실질적으로 내 내면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자신감 어디서 비롯된다? 네, 자존감에서 비롯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용어적 개념으로 자존감이 왜 자신감에 비롯되는지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용어적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수들은 왜 그토록 말하는 이 자존감이 왜 그토록 떨어졌을까? 꼭 그 선수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은 무엇을 좋아한다? 세상은 희화를 좋아하고 그 희화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부여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무엇일까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미디어예요. 미디어가 뭐예요? 뭐 TV, 뭐 유튜브, 인스타, 뭐 여러 가지 매체. 희화를 좋아하고 그 희화들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부여합니다. 자, 우리는 그 미디어로 무엇을 접하냐? 흔히 성공하는 사람들을 접합니다. 당연히 축구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접합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축구적 성과를 내신 분들은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걷고 이러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걸러서 들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그분들의 노력이 거짓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스케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느낌상의 스케줄인지 한번 내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노력의 무슨 전제 조건? 그냥 하는 거지. 그게 희화예요.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내야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삶이 있는데 축구를 할 수 있어요? 없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축구를 하기 위해선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전제 조건이야. 똑같아요. 어떤 스타가 나와서 어떤 엄청난 노력을 얘기했어. 근데 그 노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내가 직접 알아봐야 돼. 그게 1번이에요. 자, 그럼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축구적 성과를 내신 분이 미디어에 나와서 나는 매일 슈팅 1000개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내일부터 당장 나는 슈팅 1000개씩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을 한번 스탠다드하게 아주 기본적으로만 따져볼게요. 3가지로만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네, 물리적 측면으로 한번 따져보고, 자, 2번째는 뭐냐? 신체적 측면으로 한번 따져보고, 자, 3번째는 뭐냐? 네, 인적 네트워크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가 어떤 조건이 가능한지 한번 1번을 한번 볼게요. 물리적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슈팅 1000개를 하려면 1개가 있어야 이제 1000개까지 가잖아요. 1개당 들어가는 시간을 계산할 줄 알아요. 우리가 정말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슈팅 1개 때리는데 15초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솔직히 더 걸립니다. 슈팅 동작을 하기 위한 어떤 연결 동작을 만들고 뭐 볼 주워주고 볼 제자리에 놓고, 네, 그런 거 진짜 다 하면 솔직히 15초 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15초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물리적 시간만 따지면 15초 1개 따졌을 때 1000개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네, 15,000초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 우리 한번 분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그럼 몇 분이에요? 네, 한 250분? 근데 이거 한번 시간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4시간 10분.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 1초도 물도 마시면 안 돼. 스트레칭도 하면 안 돼. 뭐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냥 기계적으로 슈팅만 4시간 10분을 계속 때려야 1000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볼 주워주는 시간도 없어요. 네. 볼 누가 갖다 줘야 돼. 완벽하게 내 앞에 볼을 세팅해 줘야 돼. 그리고 내 근육이 이거 못해요. 내가 그리고 어떤 슈팅을 할지 구상을 할지 이거 못합니다. 뭐예요? 그냥 나는 15초에 1개당 1000개씩을 때려야 돼. 언제까지? 4시간 10분 동안. 이게 기본적으로 슈팅 1000개를 떼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자, 이게 일단 가능한지 한번 내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신체적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신체적 능력이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축구는 뭐죠? 도구를 활용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즉 공을 타격하는데 내 신체로 직접 타격을 해요. 뭐 야구나 골프나 하키로 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을 타격시키는데 내 근육의 소비량이 다른 타 종목보다 더 커요. 근손실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15초 동안 4시간 10분을 한 번도 진짜 물도 안 마시고 계속 슈팅을 때렸어. 그러면 우리 근육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1000개 슈팅을 때린 그 근육이 오늘 회복 바로 돼야 돼. 왜 그래요? 나는 이거 어쩌다 한번 슈팅 1000개 때리는 거 아니거든. 나는 매일 때려야 되거든. 4시간 10분 때렸잖아요. 이거를 내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신체적 회복이 돼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은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가마차기, 감사를 연습하기 위해서 본훈련이 끝나고 슈팅 80개씩 때렸어요. 에게 80개? 80개 하시잖아요. 본훈련 다 끝나고 근육 상태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슈팅 80개 때리자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매일 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전근이 2번 나갔어요. 실제로 제가 나갔습니다. 광주FC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독님하고 의무 트레이너한테 혼났어요. 왜? 본훈련 몇 시간에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본훈련 몇 시간에 개인 훈련으로 부상 당하잖아요. 그거 구단에서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의료비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프로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의무 트레이너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치료를 빨리 했어요. 그래서 빨리 훈련으로 복귀했어요. 근데 우리 일반인, 웬만한 우리 유소년,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선수들 의무 트레이너 있어요? 개인 의무 트레이너? 내가 이것을 버틸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되는지 1번. 그리고 그게 만약에 부상으로 이어졌다고 하면 그거를 리커버리 해줄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되는지 그거를 일단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 말만 들어도 현기증이 나오죠. 그런데 아직 세 번째 시작도 안 했어요. 세 번째 뭐죠? 인적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슈팅 세팅 해주고 나 스트레칭 해주고 치료했을 때 치료해주고 나 4시간 10분 동안 하는데 마라톤처럼 물 옆에서 먹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내가 하루만 섭외하면 안 돼. 왜? 나는 매일 슈팅을 때려야 되니까. 오늘 어쩌다 한 번씩 내가 이 사람을 섭외할 수 있었어. 내가 진짜 부탁해가지고 친구한테 섭외했어. 아니면 부모님한테 섭외했어. 근데 그 부모님이 오늘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나는 매일 때려야 되니까. 어쩌다 한 번 때리는 거 아니고 매일 때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이 슈팅 1000개를 때려야 되는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아니 내가 노력을 하고 싶죠. 나 노력 엄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의지, 어떤 패기, 집념 말해 뭐합니까? 나 그냥 그쵸? 근데 우리가 그 노력을 하기 위한 것도 뭐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제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내가 내일 가서 슈팅 훈련을 했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이제까지 우리 다 얘기했잖아.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되거든. 근데 나는 또 가서 슈팅 훈련 하다가 한 100개도 못 때려. 한 150개 때릴까? 150개 때리다가 이제 나는 역시 노력이 부족해. 나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혐오하는 거예요. 자기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미디어의 학습을 통해서 갖고 있는 죄책감이에요. 누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선수들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왜 미디어는 그러면 왜 이렇게 자극적인 거를 얘기를 할까?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디어는요, 이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슈퍼스타가 나왔어. 성공 비결이 뭔가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잔 게 성공 비결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자극적이에요. 나는 매일 슈팅 1000개씩 때렸다고 하는 게 자극적이에요. 아니 물론 매일 슈팅 1000개씩 때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매일 슈팅 1000개씩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왜냐면 그분도 경기를 뛰어야 되잖아. 성과를 내신 분도 경기를 뛰어야 되잖아. 본훈련 외에 개인 훈련만 하는 게 그게 축구선수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본훈련 스케줄에 맞게 자기 신체적 리듬에 맞게 어떨 때는 1000개 때릴 때 있고 어떨 때는 500개 때릴 때 있고 어떨 때는 150개 때릴 때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함축적으로 뭐라고 한다? 1000개씩 때렸다고 한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뭘 한다? 나도 매일 1000개씩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죄책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어떻게 돼요? 내 자존감, 내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을 갉아먹고 타인의 존중감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 혐오, 자기 비난, 그리고 남 탓하고 남 인정 안 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자신감이 왜 자존감에서 비롯되는지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수들이 더 힘들어하는 건 뭐냐? 네가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는 너 지금 성과 못 내서 그래 라는 이런 단순한 인과관계가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프로축구에는 혹은 일반 축구 시장에는 슈퍼스타보다 평범한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는 그런 평범한 선수들을 보여줄 동기나 의미는 전혀 없어요. 왜? 평범한 자체로는
더 큰 자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에 나오는 미디어는 보다 현실적보다 희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희화된 모습에 나를 대입시키니까 그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 괴리감에서 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아마 더 힘들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내 내면에서, 내가 특별하든 평범하든 상관없어, 내 내면에서 진심으로 올라오는 자존감, 자신감을 되찾는데 차고 넘치게 방법은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하나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평범한 노력은 평범함을 가져온다라는 명제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노력을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평범한 사고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고에서 기본 전제가 뭐다? 네, 미디어는 현실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념 체계도 아니에요. 명백한 지식 기반의 신념 체계입니다. 뭐예요? 내가 오늘도 슈팅 1000개를 때리지 못해서 자기 비난하고 있거나 자기 혐오하고 있거나 그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네, 그것이 진정으로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신감, 자존감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밀도 있는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